여러분, AI의 최종 단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의외의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400년 전, 기업의 역사에서부터 말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AI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요, 단순히 또 하나의 기술 혁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400년 전에 향신료를 실어 나르던 무역회사가 오늘날 이 실리콘밸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역사적 평행선을 따라가 보면서 AI의 최종 단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크게 5단계인데요. 먼저 과거 향신료 무역에서 시작해서요. 오늘날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본 장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그 미래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마지막으로 이 판의 규칙을 다시 쓸 방법은 없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거로 한번 가보시죠. 사실 오늘날의 이 AI 혁명,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청사진이 이미 400년 전 저 머나먼 바다에서 향신료를 실어 나르던 그 시대에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입니다. 1602년에 세워진 이 회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직접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 돈을 찍어내고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나 다름없는 최초의 프로토타입 기술 대기업이었던 셈이죠. 자,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이게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거든요. 보세요. BOC의 독점권이 국가의 공식적인 허가에서 나왔다면 오늘날 빅테크의 독점은 수많은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핵심 자산이 배와 항해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GPU 클러스터랑 AI 모델이죠. 겉모습은 달라도 국가와 직접 협상하고 때로는 맞서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죠. 오늘날의 AI 경쟁에는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쌓아 올린 1조 달러의 해자입니다. 1조 달러, 와, 이게 감이 오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까는데 쏟아붓겠다고 한 돈입니다. 이건 그냥 연구 개발 투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 국가가 전력망을 전국에 설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인프라 건설이 지금은 소수의 민간 기업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최첨단 AI 모델 딱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배 한 척 띄워서 항해 한 번 다녀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10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글쎄요, 서너 곳?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깊고 거대한 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자본의 해자가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지주와 봉신의 세계입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소유한 지주가 되고요.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그들의 기술을 비싼 값에 빌려 써야만 하는 봉신이 되는 거죠. 마치 새로운 디지털 봉건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끝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AI 최종 단계에 대한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크게 3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 봉건주의입니다. 소수 기업이 AI를 독점하고 사회는 AI를 소유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노동계급으로 나뉘는 시나리오죠. 둘째는 AI 버블 붕괴입니다.
막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지만 역설적이게도 살아남은 거대 기업들이 모든 걸 헐값에 사들이면서 독점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공 유틸리티 모델이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전기나 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보고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봉건주의가 현실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질서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새로운 지도 위에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쯤 서게 될까요? 승자는 거의 정해져 있죠.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장악한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대 자본, 또 이 기술을 최고로 잘 활용할 상위 1%의 인재들입니다. 반면에 패자는 누가 될까요? 코더나 법률 보조원처럼 지금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가 없는 국가는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이 사회 계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미래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일지 몰라도 그 기술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수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컴퓨팅 파워 같은 병목 지점을 정부가 규제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공 클라우드 같은 대안을 만들어서 선택지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의 노동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 자원과 자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필연적이지만 사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넘을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400년 전에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을 처음 만들어냈던 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독점을 규제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그 규칙을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왔죠. 그렇다면 AI라는 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